조세와 공과금, 임금 채권 등이 이 혼재 있을 때 배당은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은 경매투자의 정석에 있는 페이지 이 내용이 어디 있느냐? 내용은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책에서 찾아가지고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설명해서 보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보면 이 조세, 공과금, 임금 채권의 등에 대한 기본 배당표. 이게 몇 페이지 있냐면 경매투자의 정석의 289쪽에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당해세, 근저당, 임차인, 임금 채권이 있다 그러면 갑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을 임차인이 9천만 원, 이렇게 병 임차인이 4,500, 그리고 이 중에 최우선 면제가 1,500만 원, 일반 임금이 3천만 원. 또 이 갑이 경매를 시청했는데 근저당권 경매를 시청했는데 정당해세가 이럴 때에는 일단 배당할 때 어떻게 하냐? 가장 먼저 할 게 특별우선 채권을 먼저 빼는 겁니다. 특별우선 채권. 여러분 특별우선 채권 금방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배당할 때 또 혼동스러울 것 같으니까 특별우선 채권을 배당에서는 항상 특별우선 채권을 먼저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먼저 배당을 해버리는 거죠. 특별우선 채권이냐? 1순위가 필요비, 유익비. 2순위가 사실 공매 절차에서 필요비, 유익비가 있는 경우는 드물죠. 거의 없어요. 그래서 최우선 면제가 가장 많은데 어쨌든 이런 게 있는지 살펴봐. 있으면 먼저 배당받고 없으면 이제 최우선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 근로자의 최우선 면제 가고 그것도 없으면 당해서 가는 거죠. 최우선 면제금. 이 최우선 면제금은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가 있고 근로자의 최우선 면제가 있고 3순위는 당해세다. 이러한 것들은 경매 절차에 되면 1순위, 2순위 배당받기 때문에 배당을 받지 못할 일이 거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요걸 항상 권리 분석을 할 때는 이 부분을 먼저 빼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을 빼기 위해서 여기서 보면은 필요비, 유익비를 먼저 찾아봐야죠. 없습니다. 없죠. 여러분들 봐도. 이번에는 뭐냐면 특별우선 채권 최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는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 근로자의 최우선. 일자적으로 그 임금 최우선 면제 찾아보니까 여기 있네요. 1,500만 원의 최우선 면제죠. 1순위로 면제금 1,500만 원. 또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 찾아봐야죠.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 찾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이 갑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하니까 2014년 2월 1일이고 이 주택이 서울에 규제하고 있으니까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0일까지는 9,500만 원 이하일 때 3,200을 주택가액의 2분의 1 최우선을 받도록 돼 있죠. 3,200을 받을 수가 있어요. 9천만 원이니까 소액 임차인이죠. 3,200만 원을 1순위니까 최우선 면제로 임차인이 주택 임차인이 3,200만 원하고 또 임금 최우선 면제 그 병임차인이 최우선 면제금 1,500만 원을 1순위 최우선 받는 그 나머지 금액을 갖고 근저당권자의 등기 날짜, 임차인이 확정 일자를 따지니까 근저당은 2월 10이고요. 그 다음에 당해세가 있는지를 또 봐야죠. 마지막 특별우선 채권. 당해세가 있으니까 당해세가 500만 원이니까 2순위로 당해세가 배당을 받고 3순위에서는 어떻게 하냐? 순위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근저당은 등기 날짜. 등기날 2월 10이고 임차인 확정은 3월 10이니까 3월 10이고 병임금 채권은 항상 근저당하고 임차인보다 후순위니까 논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 이럴 때에는 1순위로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 3,200 그리고 임금 최우선 면제 1,500 2순위는 당해세 3순위는 갑 근저당권자가 5천만 원 4순위는 을 임차인이 확정일자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죠. 자 다음에는 보면 이와 같이 당해세, 조세, 근저당, 공과금, 임차인, 임금 채권이 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특별우선 채권을 먼저 삽니다. 특별우선 채권이 뭐라고요? 1순위로 필요비, 유익비, 상한차권, 2순위 최우선 면제, 근로자의 최우선 면제,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 3순위 당해세라고 했죠. 항상 그걸 먼저 뺍니다. 여기서 보면은 특별우선 채권이 뭐였냐 하니까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를 계산하니까 임차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근저당을 기준으로 하니까 소액 임차인이죠. 3,200을 배당을 받습니다. 또 임금 최우선 면제가 있는데 임금 최우선 면제도 가압류 4,200이 돼 있는데 1,800원이 최우선 면제니까 이렇게 1순위로 근로자가 1,800 최우선 면제, 임차인이 3,200 최우선 받고 2순위로 당해세가 500 받고 3순위에서는 이 근저당권
자가 배당받고, 그리고 나머지는 을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3월 12일이고 공과금이 늦으니까 확정일자 받고 그 다음에 순위 배당을 하게 되는 거죠. 문과금보다는 조세권이 우선하겠죠.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순위로 최우선 면제, 2순위로 당에서, 3순위는 근저당, 그 다음에 4순위는 을 확정일자, 그 다음에 5순위에 가가지고는 임금 최우선 면, 임금 일반 임금이 우선하고, 그 다음에 조세세권이 우선하고, 그리고 공과금 순위로 배당하게 되죠. 그래서 배당 순위는 이렇게 2순위는 당해세가 되고, 3순위로는 무가 무 조세채권, 그리고 무의 그 조세채권이 이제 그 법정일이 빠른 겁니다. 무가 법정일이 언제냐? 무 조세채권이 법정일이 2015년 8월 30일 날 압류했는데 법정일은 2013년 2월 20일이니까 무 조세채권이 먼저 배당을 받게 되네요. 그리고 공과금의 납부 기한은 늦으니까 이 배당에서 이렇게 당해세, 무조세채권이 법정이 빠르니까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근저당, 그 다음에 공과금, 그 다음에 확정일자, 이런 수준으로 갑니다. 왜냐면 이 공과금과 확정일자 간에도 또 이 납부기한 거 따지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공과금 납부기한 2014년 1월부터 12월이죠. 그러나 임차인 확정일자는 2015년 3월 10일이니까 이럴 때 다시 정리해지면, 제가 좀 정리할 때 이제 혼동을 했으니까 1순위가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 근로자의 임차인 최우선 면제, 그 다음에 2순위가 당해서, 3순위가 이제 근저당권이 되는 게 아니라 조세채권이 근저당보다 법정이 빠르죠. 근저당은 2014년 1월 10일이고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2013년 1월 20일이니까 조세채권이 먼저 배당받고, 그 다음에 갑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을 임차인이 확정일자 법의 효력 발생의 시가 2015년 3월 10일인데 벌고고, 국민은 이제 국민연금의 공과금의 법정기일은 2014년 1월부터 12월 달까지 해당되니까 병 공과금이 먼저 배당받고, 나머지 을 확정일자 순위로 배당하면서 배당이 종결됩니다. 배당 내용은 이런 식으로 된다. 자, 이번에도 또 와보면, 이번에 같은 경우도 보면 이와 같이 있는 상에서는 가장 먼저 빼낼 것이, 이게 복잡하지 여러 개가 있을 때는 먼저 특별수채권, 특별 필요비 유비가 있는지 없죠. 그 다음에 최우선 면제는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 근로자의 최우선 면제. 예,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는 9,500만 원이니까 이런 경우 뒤에 보면 저당권부 채권이 없죠. 이럴 때는 배당 시점으로 소액임차 보증금 일정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확정일자를, 우리가 소액임차를 결정할 때는 확정일자도 소액임차를 결정한다고 하죠. 그러나 자기의 확정일자는 항상 최우선 면제보다 우선하지 못한다는 게 대법원에, 자기의 최우선 면제하고 자기의 확정일자 할 때는 자기의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소액임차는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항상 자기 확정일자보다 최우선 면제가 우선한다는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자기만 확정일자 있고 다른 담보 물건이 없다, 저당권 채권이 없다, 그럴 때는 배당 시점으로 현행법상 소액임차 보증금 일정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당 시점으로 따지면 언제냐? 공매가 2016년 4월 25일이니까 2016년 3월 30일부터 2018년 1월 25일까지는 1억 이하일 때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3,400을 최우선 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래서 1순위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 갑 임차인이 3,400을 받고, 그 다음에 임금 최우선 면제가 있죠. 임금 최우선 면제가 2천만 원이 최우선 면제가 2천만 원이 1순위로 동순위로 배당을 받고, 2순위에서는 당해세가 받아야 되는데 당해세가 없습니다. 없으면 그 다음에는 누가 받느냐? 갑 임차인이 확정일자하고 공과금의 이 법정을 따지니까 확정일자가 빠르네요. 그리고 조세채권의 이 법정일보다도 빠르요. 그러니까 2순위로 갑 임차인이 6천만 원을 100만 원을 받고, 그 다음에 공과금, 조세채권, 그 다음에 임금 채권 간에는 저당권 채권이 없으면 일반 임금이 우선한다 하죠. 그래서 일반 임금인 임금 채권이 2천만 원을 제한 3,200을 이렇게 3순위 배당받고, 나머지는 조세와 공과금에서 조세가 우선하니까 조세가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 간에도 압류 선착주를 적용해 가지고 병이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무가 받고, 그 다음에 공과금이 1,800 배당받는 거로 종결되죠.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특별호재권을 찾아보니까 특별호재권이
당해세밖에 없네요. 그럴 때는 1순위로 무당해세가 1순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급 채권 이 최우선 면제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임금 최우선 면제가 1순위 배당은 받고요. 2순위로 특별 3순위 배당 받는 이 무당해세가 2순위 배당 받고 3순위는 일반 임금 채권이 배당을 받고 4순위는 조세 채권, 5순위는 공과금, 6순위로는 이 가압류 채권이 배당받는 이와 같이 배당 자체가 되게 되는 거죠. 뭐 여기까지 이렇게 조세 채권과 공과금 채권이 이렇게 있을 때 임금 채권 이와 같이 조세, 공과금, 임금 채권 등에 대한 기본적인 배당에서 제가 여러 사례를 알아봤는데 일단은 배당에서 이렇게 그 조세, 공과금, 임금 채권 그리고 저당금 채권이 충돌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할 때는 특별우선 채권을 먼저 공제해라, 배당을 해라. 1순위가 필요비율비를 해가지고 필요비율비 없다 그러면 최우선 면제 넘어가는데 최우선 면제 중에서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 주택임차인 최우선 면제, 상가임차인 최우선 면제 그리고 근로자의 최우선 면제 이것을 있다면 있는 걸 먼저 배당하고 나가 1순위 배당하고 나서 2순위 배당하고 나서 더 이상 없다 그러면 당해세가 3순위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순위 배당을 하면 되죠. 그럴 때 아까 같이 임금 채권은 조세 공과금에 대해서 우선하는 게 원칙이지만 조세 공과금이 저당금 채권보다 우선하는 경우는 후순위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일반 임금 채권은 저당금 채권보다 항상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조세 채권은 공과금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다. 일반 채권에 대해서 항상 우선하다. 그러나 저당금 채권하고 비교했을 때 저당금 채권이 등기 날짜하고 법정일 갖고 같은 날이거나 법정일이 빠르면 그 조세가 우선하고 그 법정일 전에 설정된 이 근저당이 있다면 근저당이 우선하고 이 공과금은 조세채권에 항상 후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 채권에 항상 우선하고지만 그러나 이 그 저당금 채권 할 때는 납부기 한하고 우선순위에 결정이 되고 일반 임금 채권에 대해서는 조세와 공과금 일반 채권에 우선하는 게 원칙이지만 저당금 채권보다는 일반 임금이 항상 후순위이기 때문에 이 조세 공과금이 저당금 채권보다 우선하는 당해세라든가 법정일이 빠른 세금이라든가 납부기한이 빠른 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고 후순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할 때 여러분이 이제 고생 많으셨고요.